안녕하십니까. 2026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아보기 2탄 복지지원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탄에서는 총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공공의료정책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 살펴봤던 2026년에 바뀌는 복지정책은 총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구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출산,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분들, 그리고 장애인,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챕터부터 8챕터까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공공복지정책 이렇게 5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속하는 성별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들,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챕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탄에 이어서 2탄에서 첫 번째 시작할 내용은 여성 출산 정책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임신 출산 지원이 2026년도부터 확대가 됩니다. 어떤 정책들이 확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필수 가입력 검사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2만 1000명에서 2026년 35만 9천명으로 15만 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이던 게 2026년도부터는 6개월로 늘었습니다. 이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에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 유효 기간 내에 시술 시작이 필요한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난임 부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된 희소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11개소에서 13개소로 2개가 2026년도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후조리원 평가입니다. 기존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에는 따로 평가나 어떠한 지표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산후조리원 평가 및 결과가 공표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에는 둘째아부터 12개월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에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서 최소 12개월에서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상세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가 되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12개월 플러스 2자녀를 초과하는 한 명마다 18개월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장 50개월 한도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2026년부터는 둘째아부터가 아니라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포함이 돼서 조금 더 국민연금 산정 기간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가 2026년도에 변경되는 임신 출산 복지 정책들입니다. 예, 5번째 챕터로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확대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세 미만 그리고 월 10만원 지원이던 게 9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아동 같은 경우에는 월 5천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른둥이 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6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2026년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조금 조산이나 아니면 조금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서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되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해서 이른둥이 의료 서비스도 확대가 되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기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바뀜에 따라서 2025년 12월 같은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5,000명 정도가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 돌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이 연장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는 부부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시까지 운영되던 게 인근 센터에서는 24시까지 이용한 것도 생기고 확대되었으니 지역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빛 어린이 병원도 확충이 되었습니다. 93개소에서 120개소로 약 3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 급하게 아프거나 그리고 새벽에 고열이 나거나 이럴 때 달빛 어린이병원 관련한 야간 진료 병원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는데 충청, 호남, 경남, 경북, 경기, 강원 이렇게 해서 총 6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대상 아동 민감정보 보호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시설명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6년도부터는 시설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 등록부의 표기 방법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도 2026년도에 많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복지 정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복지 정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차상위 이하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명 정도가 작년 대비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이렇게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아동 청년 지원 서비스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시범 사업이 4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2026년도에는 확대가 될 예정인데 8개 시도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6개월에서 2026년도부터 12개월로 6개월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이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 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였던 게 34세 이하로 연령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였던 게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죠. 이 근로사업 소득 공제 자체가 연령은 조금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액이 40만원 공제에서 60만원 공제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청년복지정책이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챕터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 조금 더 장애인가 있는 분들의 복지 서비스가 2026년도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확대가 되었는지 또 한번 작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 자체가 확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33,546명에서 2026년 일자리가 한 2천여 개 정도 더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상도 한 7천여 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단가도 아무래도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죠.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통합돌봄 전문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종사자 전문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월 15만원이던 게 월 2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전행동, 아무래도 이제 자해, 타해,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 1:1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문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 인력, 그죠? 돌봄 인력에게 지급되는 월 추가 수당이 전문 수당이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 시범사업을 2개에서 하던 게 지금 202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 장애 아동 지원센터 신설, 기존에 미운영이던 게 17개 시도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인정 범위도 15개 유형에서 16개 유형, 췌장장애까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인정 범위 총 15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령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관, 그리고 안면, 장루, 요루, 뇌, 전증장애 이렇게 해서 췌장장애가 2026년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정책도 종사자분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발달 서비스 센터 같은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 챕터입니다.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정책의 확대가 됩니다. 2026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확대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귀 난치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산정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증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특별히 낮춰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그리고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이 240일에서 100일로 좀 더 단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은 희귀질환 등재 제도 같은 경우에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100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역상황실 인력 확충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그리고 전원 조정 기능이 강화가 돼서 기존에 120명에서 30명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150명으로 충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 닥터 헬기도 확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8대에서 2026년 9대, 2030년까지는 정권역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가 됩니다. 44개 운영되던 게 60개 내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권역의료센터 같은 경우에 이것은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권역 단위의 응급의료기관입니다. 해서 급하고 그리고 위중한 환자분들 그리고 응급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인데 이 센터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응급실이 의료장비들이 미지원이었는데 응급실 노후 장비 교체 그리고 신규 구입 지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서 약간 시골이나 그리고 의료제도 그리고 의료시설이 좀 취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이렇게 장비 교체 그리고 지원 신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중증 외상 진료체계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가 17개소에서 권역센터 15개 그리고 거점센터 2개소로 이렇게 나뉘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서 조금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리혈관센터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권역 14개소, 지역 10개소에서 2026년에는 권역은 15개, 지역은 14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의사 채용도 110명에서 160명, 이렇게 50명 정도가량이 2026년에 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4개 시도만 시행하던 게 6개 시도까지 2026년도에 확대가 됩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종합병원 이상이죠.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과목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역 근무 수당과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사제까지 많은 시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에 바뀌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탄부터 2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2025년도 대비해서 많은 복지정책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것 또는 자녀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해당되는 복지정책 꼭 잘 챙기셔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혜택 언제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저금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